이화영 재판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예선전에선 승리했고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보인다는데요. 이화영 재판 판결 결과 어땠길래 그러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정치적인 판결 혹은 무능이다. 판사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시 커봐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화영 쌍방울과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라고 하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전초전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문을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화영 1심 판결문 360쪽이 넘는 판결문을 쫙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판결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은 이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팩트 뭐예요? 사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북한에 보낸 건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팩트와 논란을 정리를 잘 하셔야 공부를 잘 하시죠. 팩트예요. 자, 그러면 이 이화영 부지사는 원래 좀 불리한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보낸 사람부터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이 똑같아요. 왜 보냈냐? 그럼 왜? 지금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핵심은 왜입니다. 왜? 북한에 왜 돈을 보냈을까? 이 세 사람, 김성태 회장, 그리고 바로 밑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방용철 부회장, 그리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 3명 똑같아요. 왜?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좀 보내달라고. 왜?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요청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 3명이 똑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왜 한 거랬고,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선택지요. 선택지 1번. 네.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이게 통하면 나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어. 이게 통하면요, 본인도 무죄.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모르죠. 무죄입니다. 무죄. 여기 위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얘도 몰랐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무슨 선택지가 있었냐면, 내가 요청한 건 맞아. 그런데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위해 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조금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힘든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이 많아요. 북한하고 같이 할 때 옆에 있었던. 예. 그래서 사실은 1번보다는 그래서 잠깐 2번으로 가려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1번을 선택합니다.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쌍방울이 왜 북한에 보냈는지. 하지만 이 전략이 완패합니다. 완패. 이번 1심 판결에서. 네.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죠. 자, 제가 이거 완패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 앞으로 전략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 800만 달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대납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 요거 합쳐서 800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각각 어떻게 판결했는지 제가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요, 바로 요 대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1심 재판부는요,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은요, 그게 아니고요. 그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본인 주가를 올리려고,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서 본인 주가 올리려고 보낸 거예요 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근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아까 제가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고 신뢰가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을 보내게 됐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두 사람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안부수라고 아태협 회장, 대북 사업을 하는 아태협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 부지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와서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해 줄 생각이 없냐? 이화영 부지사, 오케이, 좋다, 바로 진행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이화영 부지사는요, 실제로 북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굴 만나냐? 김성애,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이 정상회담 때도 역할을 했었는데 통일 전선부 역할도 하고 북한 아태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애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철쭉 술을 마시면서 제가요 스마트팜 지원 500만 달러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원래 둘이 친한 사이죠. 뭐 10년 넘는 인연이니까 만나서 고충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500만 달러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머리가 아프다. 야, 이런 제의를 해요. 너 북한에 내이 지원하려고 했잖아. 쌍방울이 원래 내복 만들잖아요. 트라이, 내복 트라이. 그 내복 원래 지원해 주기로 하거든요. 그거를 내복 주지 말고 그 내복을 중국에 반값에 팔아서 그 현금으로 이 스마트팜 비용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물류 비용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야, 그럼 있잖아. 이 500만 달러를 너가 내주면 그러면 너도 북한 고위층과 연결이 돼서 경기도하고 같이 대북 사업 크게 할 수 있어 라고 일단 꼬드기입니다. 꼬드겨요. 자, 그때 이제 약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달 말에 안부소 회장이 중국 갈 일이 있으니까 방용철, 그 아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한번 따라 보냅니다. 안부수가 이제 북한 사람 만난다고 하니까 실제로 만나냐? 이게 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 보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회장님, 중국 오세요. 중국. 지금 진짜 김성애가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요. 김성태 회장이 급하게 중국 심양으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김성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조선족 아줌마 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혹시 조선족 대역을 써서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착각 찍어서 그 사진을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재현한 겁니다. 이걸 이 화면을 보냈다는 건 아니고. 자, 이분 김성애 맞아요?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맞아.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됐고 만나다 보니까 30분 만남이 길어져서 술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술 마시는 과정에서 김성애 실장이 아니 이화영이 분명히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겨서 내가 입장이 난처해졌어. 아주 거짓말쟁이야. 그랬더니 술 취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우리 형 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쨌건 그러고 나서 12월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세 사람이 서울 신당동에 있는 쌍방울 신사옥 11층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다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에서 500만 달러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두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북 관계 이 유엔 제재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그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현금을 북한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현금을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조 원 이상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야 라고 꼬드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봤잖아요. 지금 김성애가 실제로 나타나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김성태가 오케이 합시다. 쌍방울의 N 프로젝트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N 프로젝트가 그 대북 사업이에요. 왜냐면 쌍방울이 그동안 대북 사업을 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대북 사업에 뛰어들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2019년 1월과 4월 이 500만 달러에 대해서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라는 게 이 세 사람의 진술인데 재판부는 와, 신뢰성이 있다.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지금 뭘 보고 있죠? 결국은 실제로 김성태가 북한에 준 게 스마트팜 비용이 맞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예요? 스마트팜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재판부는요, 이렇게 봅니다. 이화영은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한 게 맞다. 맞다. 왜 맞느냐? 지금 일단 스마트팜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그럼 이화영이라는 당시 부지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도 한번 봅니다. 어떤 처지였냐?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있었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고요. 바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남북 사업을 맡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당시에 경기도는요,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 예산을 빠르게 늘리면서 북한과 뭔가 하고 싶어 했어요. 게다가 이화영 부지사는 17대 국회의원부터 열린우리당 의원 때부터 북한과 관련 남북교류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와서 평화부지사를 자리를 만들어서 경기도와 남북 협력을,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 거기다가 되자마자 두 차례 방북, 실제로 북한에 올라갑니다. 재판부는요, 충분히 북한과 뭔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그 당시에 뭘 선택했느냐? 스마트팜을 선택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2018년 9월에 제가 아까 붙여드렸다시피 처음 시장 안부수 회장이 스마트팜 할래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라고 했던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제안한 경기도 황해도 협동농장 시범 운영은 2007년 방북 당시에 내가 방북했을 때도 북한 아태위가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뭘? 돼지농장 공동운영. 본인이 2007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북한 갔을 때도 얘기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달에 국정원이 쓴 문건을 보면 김성애가 이화영에게 황해도 시범농장을 요청했다라는 그에 적힌 국정원 문건도 확인이 됐고, 또 실제로 두 차례 방북을 하잖아요. 2차 방북 때는 평양에 협동농장을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갔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팜 할 거 아니면 왜 갔겠냐는 거죠. 갔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달에 북한 사람들이 경기도로 내려옵니다. 제1차 아태평화 국제대회라는 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안부수가 달이 나서 쌍방울이 돈 대고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까지 거기 참석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북한 인사들이 경기 농업기술원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스마트팜 때문에 갔다고 재판부는 보는 겁니다. 1심 재판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팜이 아니었으면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 1차 국제대회에 북한 측이 직접 참석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스마트팜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경기도로 11월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북측에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스마트팜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결국 재판부는요, 요거의 목적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요, 이화영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화영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냐? 왜 쌍방울이 냈냐? 그 돈을. 그걸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왜 쌍방울이 냈냐? 일단 자, 스마트팜 지원을 이화영이 약속을 했는데 못 줘서 지금 북한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스마트팜 지원금을 계속 못 주면서 북한 김성애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2018년 10월에 처음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북한에 올라가서 김성애 실장에게 500만 달러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달 안부수 회장이 올라가거든요. 김성애 실장을 만나거든요. 그랬더니 자, 이화영이 황해도의 시범농장 사업,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에요. 이 사업을 약속해놓고 지인 척이 없다. 이화영 말만 믿고 상부에 보고한 후에 2,000명 돌격대를 조직했는데 내가 어렵게 됐다. 자, 이화영이 돈을 줄 걸 믿고 김성애의 말에 따르면, 자, 이게 안부수 회장이나 지금 김성태, 박용철 다 똑같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 중국에다가
이제 농장 개비할 자재도 요청해 놓고 실제로 이천명 돌격대라는 건 뭐냐면 결국 노동자예요. 이 스마트팜 사업을 할 노동자도 2,000명이나 지금 조직을 해놨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대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12월 말에 안보수 회장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주 만나거든요. 안보수 회장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마음고생이 심해요. 이 농민 대상 사업이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때 12월에 북한 갔을 때 김영철을 만났더니 김영철 아시죠? 그 천안함 주범으로 알려진 그 김영철이 안보수 회장에게 김성애가 어려운 상황이니 친구가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은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는데 김정은 같죠? 김정은. 위원장에도 보고가 됐는데 진행되지 않아서 김성애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예요? 지금 엄청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2019년 1월에 실제로 이제 김성태 회장이 5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결심을 하고 중국에서 안부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북한의 이제 아태위를 만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딱 중국에 갔더니 송명철 아태위 부시장이 이화영 부지사를 보자마자 경기도는 나가 있어라. 어디 뻔뻔스러운 얼굴로 왔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쯤에 이 만나고 내려와서 아우 나 큰일 났다 이거 약속은 했는데 돈을 못 준다 지금 이 경기도 예산으로 유엔 제재 때문에 그 고충을 토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약속은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한테 돈을 못 줘요. 김성애 북한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온 거예요. 그게 다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쌍방울은 정말로 그러면 이거를 대납한 게 맞냐로 갑니다. 그게 이제 4번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가는 거예요. 자 스마트팜이라는 건 있었던 것 같고 이화영 부지사는 곤란해했고 그러면 정말 쌍방울은 이 돈을 대납으로 보내준 걸까? 자 재판부 판결은 뭐냐? 이 스마트팜 대납 아니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시작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근거를 보겠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자, 김성태 회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고 결심한 건 11월 말에 처음 김성애를 만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텔레비에서 보던 김성애가 나타났네? 그러면 뭔가 북한하고 진짜 뭐가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이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리를 누가 놔줬다는 거예요, 김성태는? 이화영.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반박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때 김성태 회장이 김성애를 만났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지금 반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재판부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다. 왜냐면 아까 김성태 회장 뭐라고 진술을 해요? 김성애가 조선족 아줌마 같이 보여서 혹시 조선족 이거 대역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냈더니 김성애 맞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김성태는 진술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둘이 난 만났는지도 몰랐는데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핸드폰에서 김성태 회장이 당시 김성애를 만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부가 봤더니 어쨌건 대북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 주변에 아무리 봐도 이화영 말고는 뭔가 북한하고 연계될 만한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사람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김성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도움을 준 정황도 있다는 겁니다. 자, 11월에 대북 사업 추진을 결심하고 12월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김성애에게 협력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이 제출할 때 그 자료를 이화영 부지사가 줬다 이렇게 진술하거든요.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하지만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 밑에 있던 실무자 PC에서 그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협동 농장을 지원하겠다. 쌍방울 그룹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미화 300만 불 내지 500만 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 사업 제안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추진하던 이 스마트팜 대납이 아니라면
대체 왜 쌍방울이 협동농장을 지원하겠냐고 썼겠냐는 거예요. 왜? 아니, 쌍방울과 협동농장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쌍방울은 무슨 회사예요? 아까 말대로 내복 만드는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주로 뭘 하냐면 M&A로, 그러니까 사업 인수를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갑자기 본인 주특기도 아닌 협동농장을 지원하겠다고 왜 썼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1심 재판부가 아무리 봐도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면 경기도가 본인의 대북 사업을 지원할 거라고 신뢰했다는 것 외에는 북한에 돈을 보낼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대북 사업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경기도. 내가 이거를 하면 그래서 북한에 경기도 걸 대신 내주면 경기도가 나를 도와주겠거니 이 이유 말고는 대북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거냐? 자, 5번째 마지막 재판부의 판결 근거가 되는데요.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납부한 이후에 경기도가 북한과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뭐였어요? 지금 보면 아까 김성희가 화 많이 났죠? 1월 17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와 함께 북한 만났더니 뭐라고 했어요? 경기도 나가 있어라! 어디 뻔뻔스러운 얼굴로 왔냐? 지금 경기도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날입니다. 1월 17일 판결문에 따르면 화를 냈어요. 송명철이 북한 아태회 부시장이 화를 냈어요. 근데 그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이 송명철에게 제가 그 500만 달러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송명철 회장이 웃으면서 좋아했다는 내용이 진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뒤인 1월 24일 김성태 회장은 북한 아태협에게 5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를 먼저 보내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저 형 보냈어요 라고 했더니 그날 바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비서관이 경기도 산림과에 자 북한에서 금송, 이게 소나무예요. 이런 거를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검토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경기도와 북한 간의 지원이나 교류 협력이 될 겁니다 라는 거를 알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전까지 안 되던 사업들이 자꾸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달 경기도는 안부서 아태협 회장과 함께 아태협을 통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합의를 맺고요. 실제로 밀가루나 묘목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때부터 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도 막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건 뭐가 진행이 돼요. 1심 재판부는 봤더니 북미 정상회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결렬에도 경기도만이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뭔가 하더라. 이건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1심 재판부의 결과입니다. 자, 쭉 봤어요. 1심 재판부. 아무리 봐도 김성태가 돈 준 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신 납부해 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 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요즘 시끌시끌한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는요. 무슨 소리예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한 게 아니라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받아서 주가를 올리려고 그 이유로 북한에 보낸 겁니다. 자기 잘 살려고 보낸 거예요.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김성태 회장이 실제로 2018년 이제 11월부터 뭔가 대북 사업을 결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 4월쯤에 이 쌍방울 밑에 나노스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그때 나노스가요 대북 무슨 수혜주로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경험한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뭔가 사업을 하면 주가가 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북한과 연결이 됐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이런 희토류 이런 등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권 대가로 500만 달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주가 올리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북한 뭐 희토류 같은 사업 개발하는 사업권을 받는 그 대가로 500만 달러를 낸 겁니다. 자,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게 아니라 요게 이화영 부지사 측의 반박이에요. 자, 그 근거자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 아까 얘기했죠. 나노스가 2018년 4월에 대북 수혜주로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할 거면 진작하지. 그때 이미 남북관계가 좋았는데 진작하지. 왜 12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12월에 대북 사업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냐 이거예요. 이 8개월 동안의 공백이 그때까지 아무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월에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 대신 내달라고 하고 김성애 만나고 요게 결정적이지 요거가 결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빠뜨렸는데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북한하고 김성태 회장이. 그래서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지금 요걸 했다. 요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재판부는요. 아니 쌍방울이 뭘 믿고 안부수와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은 원래부터 알던 사이예요. 안부수, 이화영은. 그런데 처음에는 안부수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원래 김성태 회장도 알던 사이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진술을 바꿉니다.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본인이 북한하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좀 지원해 줄 사람이 없겠냐 했더니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을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2018년 10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뭐라고 보냐면 안부수 본인도 사실은 뭐 유해 봉안 사업을 하던 시민단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실제로 경제협력을 뭔가 해본 경험은 별로 없어요. 안부수 본인도. 그런데 심지어 김성태가 소개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안부수를 신뢰해서 이 대북 사업을 펼치려고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계기가 뭐냐? 요걸 두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지금 김성태 회장 그리고 재판부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본인이 갑자기 내가 이거 사업권 따서 대북 사업 잘해보려고 막 자발적으로 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반박하면서 문건을 하나 근거로 댑니다. 쌍방울이요. 투자 유치를 시작합니다. 투자 유치.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 유치 IR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그 자료 내용 중에 자 1월 17일 이 사진 많이 나오죠. 북한 아태위와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그 협약 합의서라면서 그 합의서 개요를 이 IR 투자 유치하는 그 자료에 넣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 측은 이걸 이제 근거로 삼는 건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IR 자료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그 합의서라고 하면서 아태평화위와 나노스 쌍방울 기업사 나노스가 합의를 한 거예요. 뭘? 히토류 탐사 및 채굴권을 갖고 오는 대가로 계약금 500만 달러를 지급할 겁니다. 1월에 이미 지급을 했고 2월 중으로 지급합니다. 300만 불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화영 부지사 이것 봐라. 봐봐. 이거 스마트팜 비용이야 이게? 아니잖아. 이런 거 히토류 탐사 같은 거 사업권 떼오는 그 대가로 계약금 줬다는 거잖아. 이게 스마트 비용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야 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김성태 회장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요따가 투자자들에게 이거 설명하는데 거기다 그럼 경기도 대납이라고 써? 그게 말이 돼? 왜? 쌍방울 회장이 국내 기업인데 경기도 비용 대신 북한에 뒷돈 주고 줬다는 거 그럼 요따 써? 어떻게 그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쇼잉용으로 계약금이라고 썼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때 이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쌍방울 전문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계약금이라고 한 이유는 자, 투자자들이 자, 쌍방울이 이제 대북 사업 합니다.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진짜 되는 거야, 근데? 북한하고 뭐가 되는 거야? 히토류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야?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요 이미 북한에 계약금 체결도 했어요. 이미 200만 달러는 줬고요. 300만 달러 줄 거예요. 이미 됐다. 뭔가 실제로 액션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500만 불을 지불한 상태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가 보기엔 이게 더 합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계약금 아니냐?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요. 이때 당시에 요때 협약식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뭔가 진행되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냥 둘이 잘해보자라는 소. 나노스 IR 작성 후에 쌍방울과 북측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조건이나 내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권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게 이 계약금을 지급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돼야 계약금을, 사업 계약금을 줄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금이 아니라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이렇게 표현한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맞다고 봐요. 뭐냐면 이 이제 쌍방울 투자 유치 전문가가 해외 작성한 이 해외 투자 유치를 할 때 회의록 자료를 보면 실제로요. 쌍방울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유치를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왜냐면 돈이 있어야 북한으로부터 뭐 사업권을 사서 하잖아요. 자,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일반 기업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합니다. 경기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자, 매우 매력적이지만 이 사업이 솔직히 반신반의하는데요. 자, 우리는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경기도 부지사는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됩니다. 컨퍼런스 콜 요청하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누굴 끌고 가요? 경기도, 경기부지사, 이화영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회장은 경기도의 지원을, 그러니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주는 대가로 경기도가 내 뒷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 사업은 안전해 라고 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화영 이 재판 판결을 비판하는 비판하면서 되는 근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국정원 문건일 겁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그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국정원의 이 비밀 문건은 신빙 신뢰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왜냐? 이 문건 내용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2급 비밀 문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안부수 회장이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정원의 이제 정보원 역할도 같이 했던 거죠. 쌍방울 김성태가 왜 북한에 돈을 보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계속 올렸던 그 비밀 문건을 이제 이번에 증거가 채택이 됩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채택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측 민주당 쪽에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 문건에 보면 이거 볼까요? 여기 써 있네요. 북한 정찰총국 이호남은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와 북한의 리오남이 짰다는 거예요. 짰다. 대북 사업을 하면 대북 사업 나노스 아까 주가가 올랐던 대북 수혜주로 주가가 올랐던 경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하면 쌍방울 주가가 올라요. 오르면 거기서 이익이 오잖아요. 그 이익 중에 일부를 리오남에게 주면 리오남은 그 준 돈을 자금을 세탁해서 대남 공작금으로 쓰려고 한 거다. 그래서 500만 달러를 준 거다. 왜냐하면 리오남은 북한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주가 상승을 넘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리오남과 짠 거다라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입니다. 이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자, 그러면 1심 재판부는 왜 신뢰성이 낮다고 봤을까? 1번. 아무리 이 문건을 봐도 실제로 주가 상승이나 수익금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냥 몇 줄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거기다가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이때 즈음해서 뭔가 김성태가 주식을 뭐 팔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거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익을 실현할 움직임 등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건에 뭔가 적혀는 있는데 실제로 김성태 회장은 주변을 봤더니 그렇게 액션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라. 자, 세 번째. 자, 결국 이겁니다. 이 주가 조작은 본질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4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또 팩트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돈을 준 건 팩트입니다. 그죠? 북한에. 자, 1번 팩트예요. 돈 준 거 맞아요. 돈. 2번 팩트는 뭐냐면 이때 이렇게 돈을 주면서 김성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시작한 것도 팩트예요. 그죠? 대북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요거 두 개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 이거를 하게 된 지금 출발점이 어디냐를 보면서 이 비용, 그럼 이 준 돈이 지금 스마트팜 대납이냐 아니면 주가 상승이냐를 지금 따져보는 건데 재판부는 이 출발점은 스마트팜이라는 거예요. 이 보는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출발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500만 달러의 출발점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위한 움직임이 있더라도 조금의 그 흔적은 있더라도 그 흔적은 이 500만 달러와 무관한 흔적이고 결국 출발점은 이거다.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니까 출발점은 스마트팜이고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으로 줬고 그 이후에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본질, 스마트팜 대납으로 500만 달러를 줬다는 이 본질에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결정한 이유는 스마트팜을 대신 내주면서 경기도가 내 뒷배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재판부는 계속해서 이 스마트팜이 아니면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수건 사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 지금 이제 민주당의 논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해서 주가를 띄워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스타항공을 먹으려고 한 거다. 이 먹기 위한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공작이죠. 그죠? 이렇게 자금 세탁한 비용 내죠. 이런 공작이 이루어졌다. 뭐냐면 대북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길게 왔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 바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납부한 거다. 이화영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대해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징역 9년 6개월이 다 이것 때문 아니죠. 그죠? 뭐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다른 뇌물도 있고 해서 어쨌건 합쳐서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건 대납.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당시 경기도지사가 누구였어요? 아니, 이재명 지사는 몰랐을까? 자, 이건 이화영 판결입니다. 근데 이화영 판결에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예민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글자도 안 바꾸고 들고 왔습니다.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당시 이화영에게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가 스마트팜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화영이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 그쪽은 이재명 지사겠죠. 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김성태가 물어본 거예요. 당시에 이화영에게. 자, 내가 이거 돈 내는 거 이재명 지사 알아요? 자, 그쪽에 내가 당연히 말씀을 드렸지.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그래서 김성태는 뭐예요?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어요. 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이재명에게 나 보고받았어요. 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통해서 들었다라고 진술하는데 그게 재판부가 보기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통화를 한 사실도 재판부가 재판결문에 적어 놓습니다. 언제냐? 바로 이 사진 많이 나오네요. 계속 2019년 1월 아태
중국에 가서 북한 아태위와 만찬하고 협약식 맺었던 그날 밤에 술을 먹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잠깐만 기다려!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줬다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고요. 뭐 내가 줄 거고 이 내용은 얘기를 안 했다 그래요.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판결문에는. 자, 실제로 한때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에 검찰에 진술하잖아요. 나 실제로 이거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진술 번복했잖아요. 그죠? 지금 민주당은 그 진술 자체가 검찰의 회유와 조작에 의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요 1심이라는 건 이화영 1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화영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하였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여기서 우리 쟁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요증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증은 뭐냐면 증거를 필요로 하는. 왜냐면 이게 중요한 지금 진술이라면 이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술, 지금 논란이 있는 이 내용은 이화영 재판과는 크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잖아요. 요 재판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또 논쟁이 되겠죠. 어쨌건 이화영 1심 판결문은 뭔가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할 만한 어느 정도 정황은 된다. 그리고 통화도 했다. 요까지는 나왔지만 그래서 그럼 이재명 지사는 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건 이제부터 이재명 지사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으니까 거기서 가려질 내용이겠죠. 자, 오늘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내일은요. 이재명 지사 방북 대납 300만 달러가 맞냐 안 맞냐 재판부는 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느냐를 전해드릴 겁니다. 자, 시작부터 뭐가 들어가요? 이재명 방북 대납을 하죠. 이재명 지사에겐 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할 수도 있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어쨌건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린 건 1심입니다. 그죠? 2심 가고 대법원 가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더더욱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도 2심 그리고 최종심에서 바꾸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1심이 확정된 최종심은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지금 저희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갑니다. 궁금은 한데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